3월 27일 금요일 새벽 하나솔루션 종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장막판에 하나솔루션에 충격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2조 4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 그리고 주가는 18% 넘게 폭락했습니다. 과연 이번 유상증자는 단순한 자금 조달에 불과한 걸까요? 구조를 정확히 읽으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 이 소식들이 중요한 이유와 앞으로 하나솔루션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유한 종목의 신규 주식이 기존 물량의 40% 가까이 쏟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 하나솔루션 주주들이 정확히 그 상황을 맞았습니다. 신주 약 7,200만 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8.2% 폭락한 36,800원에 마감됐거든요. 그런데 이 폭락 뒤에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있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같이 뜯어볼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 2.4조 원은 불가피한 재무 생존의 선택이었나? 둘째, 9천억 원 투자는 단순 명분이 아닌 진짜 기술 도약의 증거인가? 셋째, 폭락 이후 주가는 저평가 해소를 향해 달릴 조건을 갖추고 있나?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스스로 판단이 서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몇 년간 이런 뉴스 접하셨을 거예요. 중국발 태양광 패널 공급 과잉, 미국의 관세 압박, 화학 업황 바닥. 이게 단순 헤드라인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솔루션의 재무 건전성을 실제로 갉아먹기 시작했거든요. 신용등급 하락 압박이 커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기존 차입금 금리가 올라가고 세자금 조달 비용도 함께 치솟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선제적 자본 수혈이 이번 유증의 첫 번째 배경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솔루션은 지난 2년간 자산을 팔고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하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업황 둔화라는 짙은 안개가 끝내 거치지 않으면서 직접 자본을 쌓는 길을 택한 겁니다. 목표는 구체적이에요. 올해 안에 연결 부채 비율 150% 미만, 2030년까지 100%, 순차입금도 7조 원 수준으로 줄이는 재무 생존 로드맵이에요. 이 생존 전략의 숫자가 투자 포인트로 얼마나 연결되는지 지금 바로 살펴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얘기냐면요. 2.4조 원 중 1조 5천억 원, 전체 조달액의 60% 이상이 차입금 상환에 투입됩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단순히 빚을 갚는 게 아닙니다.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독약 같은 존재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이 독약 같은 존재가 사라진 효과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이자 비용이 줄고 자금 조달 여력이 되살아나며 성장 투자 재원이 온전히 미래에 쓰일 선순환이 열립니다. 재무 생존이 확보된 바탕 위에 찾아온 두 번째 키워드, 바로 기술 도약입니다. 기술 도약, 구체적으로 어디에 돈을 쓰는 걸까요? 9천억 원이 향하는 곳은 태양광 업계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페로브스카이트 텐덤입니다. 기존 실리콘 패널 위에 층을 더 쌓아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전기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쉽게 말하면 똑같은 지붕에서 더 많은 수익을 뽑는 구조입니다. 왜 지금 이 기술에 집중할까요? 중국이 저가로 시장을 장악하는 동안 한화는 효율로 다른 길을 가는 거거든요. 파일럿 라인의 1,000억, 텐덤 양산과 탑컨 확대에 8천억을 투입하며 이 기술 도약이 세 번째 키워드와 연결됩니다. 지금 이 주가가 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솔루션이 공개한 2030년 목표는 연결 매출 33조 원, 영업이익 2조 9천억 원입니다. 18% 폭락한 현재 주가는 이 목표 대비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신주 발행으로 희석 효과가 있더라도 재무 부담이 줄고 텐덤 기술의 양산 성과가 나오는 시점에는 현재 주가와 목표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이 저평가 해소의 시간표를 뒷받침하는 수치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하나솔루션은 이번 유증과 함께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도 내놨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결 당기 순이익의 10%를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돌려주고 최소 주당 300원, 배당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겠다는 마지노선을 그은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유증으로 흔들린 주주 신뢰를 숫자로 회복하겠다는 실질적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환원 정책을 가능하게 할 구조적 우위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렇다면 왜 다른 기업이 아닌 한화솔루션이어야 할까요?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저가 공세를 이어가는 동안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의 현지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패널 관세를 높일수록 현지 생산 우위가 더 빛을 발하는 구조이죠.
게다가 페로브스카이트 텐덤에 가장 먼저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차세대 효율 경쟁의 출발선을 앞서 선 위치예요. 이 구조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점검해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리스크는 금융감독원 중점심사입니다. 주총에서 발행 한도 확대 정관 변경을 통과시킨 지 이틀 만에 유증을 발표한 구조는 사전 설계 의혹이라는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 리스크가 실제로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가 나올 경우 6월 발행 일정이 흔들리고 그 자체가 시장 불안으로 다시 작용할 수 있어요. 이 리스크와 맞닿아 있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업황 회복 타이밍의 불확실성입니다. 2.4조 원의 60% 이상이 기존 빚 상환에 쓰인다는 건 성장보다 생존이 먼저라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리스크 때문에 당장 외면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재무 부담이 실제로 줄어드는 시점과 텐덤 파일럿 성과가 맞물리는 순간, 현재의 불안은 오히려 진입을 살펴볼 재료가 될 수 있는 구조이거든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딱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딱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재무 생존은 1조 5천억 원 차입금 상환으로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독약을 제거했습니다. 기술 도약은 9천억 원 텐덤 투자로 차세대 효율 경쟁의 출발선을 선점했습니다. 저평가 해소는 폭락한 현재 주가와 2030년 목표 사이의 괴리를 좁힐 변곡점이 남아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그 변곡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앞으로 이 종목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곡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 결과예요. 정정 없이 통과되면 6월 발행가가 확정되며 불확실성이 한 겹 거칩니다. 둘째, 페로브스카이트 텐덤 파일럿의 초기 성과 검증 결과입니다. 신뢰성과 양산성이 확인되는 순간 9천억 원 투자의 무게가 시장에서 재평가받기 시작하거든요. 이 두 가지 신호가 하나솔루션의 다음 장을 여는 열쇠가 될 겁니다. 오늘 하나솔루션에 대한 모멘텀과 리스크 측면은 이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 하나만 드려볼게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총 1위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무려 4배가 올랐고 20만 원 하던 SK하이닉스는 100만 원까지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HBM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아직 더 오를 게 있어? 여기서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 HBM 때문에 올랐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HBM 그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수조 원대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기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기업이 유리기판의 게임 체인저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의 막대한 자본이 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AI,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엮여 있습니다. 최근 시장만 봐도 테마가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묶여 있어서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인텔, 구글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AI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열도 어마어마하게 뿜어낸다는 겁니다. 성능이 올라갈수록 발열도 함께 올라가는데 기존 반도체 구조로는 이제 그 열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능의 한계가 아니라 열의 한계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삼성이 긴밀하게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거고 AMD 수장까지 직접 방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 실력이라고 자부하는 이 기업의 주가는 아직 바닥입니다. 왜일까요? 세력들은 절대로 아무 때나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먼저 오랜 시간 매집을 하고 그 다음 재료가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라는 초강력 재료를 가지고 있고 삼성의 거대 자금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이 시작하면 절대 이 가격대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천드렸던 원익홀딩스 기억하시죠? 똑같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장기 매집이 시작됐고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무려 8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오랜 시간 매집이 진행됐고 거래량이 중간중간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종목도 원익홀딩스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고 거래량 볼륨이 원익홀딩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쉬지 않고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메이저 세력의 수급 패턴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세력 매집주를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보이시죠? 여기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다들 기억하시죠? 원익홀딩스 8배. 이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순간 지금 이 가격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종목명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전략까지 정리된 자료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 2가지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수익의 차이는 결국 기회를 알아봤을 때 시도했느냐, 그냥 지나쳤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